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100억 이상을 가진 자산가 한 3분하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특징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죠.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행복해지는 일 없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졸부 말고 자수성가형 부자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과연 어떤 재미로 살아갈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근검절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수성가형 부자는 명품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던데, 사실 뭐 이웃집 백만장자 책 말고요, 뭐 사실 제가 쓴 책에도 또 많은 부자를 다룬 책에는 공통적으로 이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뭐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특징이 많죠.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뭐 경청한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특징은 검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일까? 정말 부자가 됐는데 진짜 검소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뭐 절대적인 소비를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소비를 하겠죠.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뭐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소함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100억 이상을 가진 자산가 한 3분하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벌써 17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산이 보통 100억이 다 넘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거를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내가 만약에 그분들처럼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나는 돈줄남인 나도 그거보다는 좀 소비를 할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은 소비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진짜일까? 너무나 정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 돈줄남이 최근에 영상물 중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기가님인데요. 사기가님. 네. 발음이 어렵네. 사기가님. 선생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싸우게 됩니다. 늙어서 돈만 있으면 뭐하냐고. 뭐라고 받아쳐야 코를 납작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이분이 돈줄남 열심히 보면서, 정말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자꾸 친구들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뭐, 돈만 모아가지고 뭐 늙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물어보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이분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답하는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친구의 코를 당장 납작하게 하실 생각은 마시고요. 그냥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과거에 BMW를 타는 동기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BMW 3 시리즈를 타는 친구였는데, 키가 1m 80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거의 한 90kg 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3 시리즈 BMW에 몸을 구겨 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돈이면 그냥 그랜저 타지, 왜 저걸 굳이 BMW를 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친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뭐 코를 납작하게 할 거냐? 글쎄 뭐 답의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제가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단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가능,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능은 영어로 permission, 그러니까 뭐 승인하다, 뭐 허락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뭔가가 이제 실제로 가능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permission, 가능의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possibility인 가능성의 상태로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반으로 딱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만약에 가능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시계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계가 가능해졌어요. 시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은 가능의 형태인 실물의 형태로 실현된 거죠.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동차가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없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가방을 샀다. 가방이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의 형태로 돈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가능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뭐가 없어지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돈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사지 않고 돈줄남, 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돈의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 자산이죠, 자산. 통장에 예금을 해놨다든지 뭔가 자산이 될 만한 부동산을 사놨다든지 이렇게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면은 이것은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의 어떤 실현으로 가능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가능의 상태 또는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의 상태로 만드는 게 뭐다? 돈줄남이 계속 강조하는 바로 세이빙과 인베스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모으든지 돈을 투자해 놓으면 이건 미래에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돈을 꺼내서 오늘 아주 기분도 별로 좀 꿀꿀하다. 그죠? 꾸물꾸물하고 꽃은 피는데 참 갈 데는 없고 답답하다. 정말 외식을 하자. 아니면 쇼핑을 하자 하고 돈을 스펜딩을 하게 되면 가능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뭔가가 생기겠죠. 그런데 스펜딩하면 가능성의 상태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형태로만 돈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지금 가능의 상태로 있습니까? 가능성의 상태로 있습니까? 가능의 상태로 있다면 집안에 그냥 모든 가전제품이 아주 신제품으로 있는 거죠.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최근에 산 에어프라이기, 하여튼 굉장히 가능의 상태로 많이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무엇을 실현시키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 가능성의 상태로 저장을 해놨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말이죠. 가능보다는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능의 상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능의 상태는 쏴버린 실탄입니다. 쏴버린 실탄. 이미 발사돼 버린 실탄이죠. 그런데 가능성의 상태는 뭐냐? 가능성의 상태는 탄창 안에 있는 실탄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쏴버린 빈 탄창의 권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총을 갖고 있는데 탄창 안에 실탄이 그냥 꽉 차 있어. 아직 쏘지는 않았는데 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럼 어느 쪽이 더 행복감을 줄까요? 부자는 바로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존재시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이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빙산이죠, 빙산. 빙산. 근데 우리가 이 빙산을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 하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양이 다가 아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가능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멋진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 가능의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자, 이 가능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능은 있는데 가능성이 없어. 이건 참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다 가능성이 아닌 가능의 상태로 스pen딩을 해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써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자, 돈줄남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돈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왜 생각보다 돈을 안 쓸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돈줄남의 역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할수록 우울감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일까? 여러분, 소비할수록 우울감이 생겨요. 왜 그러지? 반대로 저축할수록 행복감이 생깁니다. 야,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는 왜? 소비를 많이 못해서다.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서 소비를 왕창 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저축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가르쳐 드렸죠? 가능성 때문입니다. 소비를 하면 왜 우울해지죠?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소비를 하면 가능성이 계속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약을 하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데 왜 나는 소비 안 했는데 이렇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줄남의 역설이죠. 이게 정말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아마 좀 전에 댓글 달아주셨던 사기가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도대체 너는 왜 절약만 하고 저축만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자, 돈줄남의 역설 두 번째입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뭐예요? 드라마? 영화? 아닙니다.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가 너무 리얼리티가 높아. 진짜 같아. 사실 가장 비현실적인 건 여러분 놀랍게도 현실입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일이 많죠.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세상에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할수록 우울해진다. 이거 처음에 옛날에 몰랐던 내용이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다라는. 돈줄남의 역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이 친구분들이 이 사기가님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야, 현재를 즐겨. 인생 뭐 있니? 다 지나고 나면 소용없어.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재밌고 현재가 행복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자. 그래,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된다.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역설이죠.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재를 낭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됩니다. 여러분 돈줄남의 역설을 지금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일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빙산인데요. 자, 빙산의 위에 이렇게 가능이 있잖아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이렇게 차오르는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애덤 스미스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 명언이 뭐였냐면 이거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의 연속성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죠. 옛날에는 아니 뭔 소리야. 돈을 써야 기쁘지.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부의 연속성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영상을 딱 보니까 아하, 가능의 상태가 아닌 가능성의 상태가 늘어날 때가 행복하구나. 소비가 곧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사기가님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이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분들, 우리의 삶이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행복해지는 일 없나? 좀 쇼킹한 일 없나? 뭐 이런 얘기 하죠. 과거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혁명적인 변화를 많은 분들이 꿈꾸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틱한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드라마틱한 거 원하시죠? 그 다음에 인생에 혁명적인 거 원하시죠? 아 진짜 이거 하루아침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 원하시죠? 혁명하면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혁명하면 이분이 생각나죠. 제가 오늘 돈줄남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테크에서 드라마틱한 거, 인생에서 혁명적인 것을 원하십니까? 네, 혁명적인 걸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